탄수화물 대사입니다. 자, 국시 문제 풀이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리 올려진 동영상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미리 공부를 하시길 부탁드리고 앞쪽 동영상 이용해서 공부하시고 바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아웃라인을 여기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글루코즈 포도당입니다. 자, 포도당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다. 이 포도당이 피루보산까지 이제 분해가 됩니다. 글루코즈 포도당 한 분자가 분자식 C6H12O6니까 탄소수 3개짜리 피루보산 2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해당 과정에 이제 역반응을 당신생 경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당이 포도당이 부족합니다. 몸에서 당이란 얘기는 포도당입니다. 뭐 과당 갈락토즈익이 아니고 자, 피루보산을 가지고 글루코즈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경로가 있다. 그 다음 글루코즈는 글라이코겐으로 몸에 저장할 수가 있다. 양은 한정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글라이코겐이 분해되어서 글루코즈로 공급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5탄당 인상 경로라는 경로를 통해서 5탄당 리보스입니다. 리보스와 NADPH를 만들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고, 그 다음 피루보산이 만들어진 피루보산이 자 여기까지는 피루보산이 세포질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피루보산이 어디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피루보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서 아세틸코에 거쳐서 구연산회로라는 TCA 사이클을 돕니다. 자, 이 사이클은 공통 탄수화물, 아미노산, 지방, 산 할 것 없이 다 함께 이용하는 공통 경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과정을 어떻게 풀이했냐? 자, 1년의 반응을 통해 6탄당 인글루코즈가 2개의 3탄소 분자인 피루보산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ATP와 NADPH가 만들어지는데 그 양은 ATP는 4몰이 만들어지고 2몰이 소비돼요. 그러면 4-2 EATP 남습니다. NADH 2몰 남습니다. 2몰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자, 해당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뭐, 호기적, 혐기적 해당 과정 이름 붙였는데, 이겁니다. 호기적이라는 얘기는 바로 산소를 필요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산소를. 이걸 정확히 뭐 굳이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뭐냐 하면은 포도당이 피루보산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산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산소 소비돼야 될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피루보산이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세포질입니다.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제 피루보산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아세틸코에를 거치고 최종 우리가 호흡으로 흡수한
산소를 받아서 탄소는 CO2로, 수소는 H2O, 그리고 에너지 얻어내는 이 과정.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산소가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나눠가지고 산소가 필요로 하는 과정과 필요하지 않는 과정. 자, 이렇게 나눴을 때, 그 필요하지 않는 과정에는 여기 혐기적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산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 산소가 필요 없는데 이제 피루부산이 무엇으로? 젖산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바뀌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피루부산이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근육통이 일으키는 물질의 어떤 한 종류이다는 건 얘기가 됩니다. 운동 갑자기 많이 하고 나면 근육이 아프죠. 그 근육은 피루부산이 이와 같이 NADH 이몰 만들어졌는 걸 사용을 해서 젖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피루부산이. 우리 몸에 젖산이 피루부산이 아니고 젖산으로 바뀌어졌는 젖산이 분해 안 되고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근육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젖산은 어떻게 그냥 두면은 계속 근육통 와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럼 이 젖산은 혈액을 타고 간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간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분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을 거쳤을 때를 지금 혐기적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 말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산소가 공급되는 호기적 해당 과정이고 그래서 구분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몸속에서는 젖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젖산만이 아니고요. 일반 효모라든지 우리가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 이렇게 발효를 하잖아. 그 발효 일으킬 때도 이 과정이 그대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피루부산이 만들어져서 젖산이 만들어지든 아니면 에탄올, 알코올이 만들어지든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든 자, 이 부분을 우리 사람이 아닌 미생물에서는 이 영역이 발효라고 얘기하는 발효. 자, 그래서 알코올 발효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만약에 방금 본 피루부산이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 문제 발생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젖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알코올, 에탄올이 만들어져서 계속 우리 몸에 만들어진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최근 신문에 보면은 술을 전혀 먹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본인은 정말 술을 안 먹었다. 근데 알코올은 나옵니다. 원인이 대장 속에 들어있는 이 효모 이쪽이 알코올을, 에탄올, 알코올 발효를 계속 일으켜서 계속 이렇게 술이 취한 상태였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신화 속 얘기 같죠? 사실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서 만약에 알코올 발효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죠. 꼭 그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해당 과정 이제 과정을 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좀 중요합니다. 자, 글루코즈의 세포 내 유입. 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세포 속으로 들어와 줘야 되잖아.
세포 속에 저절로 저 혼자 들어올 수 있냐? 아니다 얘기예요. 세포 속에 포도당이 들어가서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 그 높은 농도 유지하고 계속 있다 이러면은 그게 당뇨병이잖아. 당뇨병. 그러면은 세포 내로 포도당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들어오느냐. 자, 이 과정이 궁금한 부분이잖아. 맞죠? 자, 여기에 세포 내 유입하는 포도당이 들어오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촉진, 확산, 능동, 수송. 자, 이 물질이 움직여,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포도당이 어떻게 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느냐. 확산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확산. 이거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게 자연의 현상입니다. 자, 그때 그래 일반 확산이 있고 촉진 확산이 있다. 그래 촉진 확산이라는 것은 확산이 되어 가는데 어떤 운반체가 존재를 해서 존재할 때를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반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반체가 존재합니다. 영어로는 그 운반체를 트랜스포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트랜스포터. 왜? 짐을 이렇게 옮겨주는 사람 트랜스포터 그러잖아. 자, 글루코즈 트랜스포터 약자로 GLU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자, 글루코즈 수송체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게 한 14종류가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첫째, 촉진 확산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수송체의 도움을 받아 촉진 확산 방법으로 들어가는 경로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자, 물이 말이에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는 중력에 의해서 흐르잖아. 맞죠? 그런데 거꾸로 낮은 데 있는 물이 저절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잖아. 그건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잖아. 그럼 낮은 데 있는 물을 높은 데 물로 올리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펌프,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펌프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어떤 펌프 같은 에너지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송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능동수송이라고 해요. 자, 능동 그러면은 에너지 필요하다 해서 능동에 이렇게 에너지에 능동 그러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능동 아니고 수동하면은 그건 자연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생각을 하시고 자, 능동 수송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글루코즈가 이동한다. 낮은 데 물을 펌프가 끌어올려서 위로 올려주는 이거 자연의 역행하는 법칙이잖아. 자연에서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건 거꾸로잖아. 저농도의 것을 높은 농도로 이동시켜 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에너지. 그래서 그 능동수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에너지 다 필요한 게 이거예요. 소장에서 흡수나 신장의 요 생성 중에 자 재흡수 과정 그리고 뭘
재흡수를 한다. 이러려고 그러면 ATP 필요합니다. 그다음 글루코스의 세포 유입에는 글루코스의 세포 내로 유입에는 ATP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직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포도당이 세포 내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쪽에 촉진 확산 트랜스포터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나오는 이 과정에서 소모된 소듐 구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ATP를 소모해가지고 이름이 2차 능동수소.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직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세포 내로 유입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지금 능동수송 과정이 이것이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소듐 포타슘 지금 보면은 세포 내부의 세포 내부에는 포타슘이 많아요. 농도로 봤을 때는 소듐은 적어요. 그런데 소듐이 만약에 세포 내에 많이 있으면 안 돼. 이걸 소듐을 세포 바깥으로 뽑아내기 위한 에너지 펌프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펌프가 작동되고 있을 때 소듐은 바깥으로 세포 외부로 뽑아내고 포타슘, 카륨은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펌프 보이죠? 이게 소듐 포타슘 ATPase 펌프입니다. 이 펌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아까 2차 능동수송했습니다. 보세요.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올 때 지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소듐이 들어올 때 같이 따라가지고 포도당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듐 포타슘 펌프에 1차가 아니고 2차적으로 소듐이 들어올 때 동시에 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와 준다. 이걸 2차 능동수송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ATP 소비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포도당을 우리가 세포 내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필요한 양의 소듐을 식이로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초식동물 똑같아요. 염소 같은 거 소금을 자주 핥아먹고 하죠. 그죠? 여러분 소듐이 들어가면서 나트륨이 세포내로 유입되면서 포도당이 이렇게 동시에 쑥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놀랍죠? 그죠?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해당 과정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포도 글루코즈가 1, 2, 3, 4, 5, 6, 7, 8, 9, 10 10단계 10단계 과정 있는데 첫째 단계, 셋째 단계 지금 보시면은 1, 3에 ATP가 소비되고 여기에 에너지 투자하는 전반부 그리고 나서 7단계하고 10단계에서 ATP를 회수하는 투자한 에너지를 이상을 거두는 후반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해당 과정 10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1, 3, 7, 10 4단계는
좀 눈여겨봐 두세요. 눈여겨봐 두세요. 자, 그러면은 각 단계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반응 첫 단계 1, 3, 7, 10. 자, 1단계 헥소키나제에 의한 글루코즈 인산화. 그러니까 헥소키나제라는 효소 이름이 나왔는데 이것도 하나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시고 3단계 포스포프락토키나제 PFK 그렇게 포스포프락토키나제에 의한 프락토스 6인산의 인산화 그러니까 1, 3, 2 ATP 각각 1몰씩 소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회수하는 단계다. 1, 3, 7, 10 했는데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기억을 좀 하세요. 1, 3, 10 이 세 단계는 기억을 꼭 좀 하자. 자, 반응 10 피루부산 키나제 효소 이름 기억 좀 해주시고 피루부산 키나제 ATP 생성 그 다음 7번에서도 반응 7에서도 ATP 생성 자, 이 정도만 우선 기억을 좀 하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자, 반응 1 중요하다. 3 1, 3, 10은 꼭 알자. 1, 3, 10 꼭 알자. 그럼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첫 단계에서 ATP가 1몰 소비되는 것 보입니다. 어디에? 자, 여기에 6번 탄소에 인산화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단계 거쳐서 최종적으로 피루보산 구조식 CH3CO COOH 피루보산 구조식 자, 여기서 잠시 우선 전체 이 10단계 반응을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기억은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첫 단계 반응 1 ATP가 1몰 소비되었다. 헥소키나제 효소가 관여되어 있고 마그네슘 이온이 필요하다. 마그네슘 자,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마그네슘 필요한 단계가 뭐 한 단계만 아니고 1, 3 그 다음 또 다 불러보세요. 1, 3, 8, 10 이 단계 마그네슘이 다 필요하다. 그 다음 반응을 한번 보세요. 화살표가 하나 이렇게 하나인 경우 그 다음 양방향, 정방향, 역방향 화살표가 2개가 있는 경우
자, 첫 단계, 셋째 단계는 화살표가 한쪽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가역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정방향은 진행되었는데 역방향으로는 이 길로 진행되기가 될 수가 없다. 그 에너지 갭이 굉장히 크다. 그런 단계이다. 그 다음 1, 3번 ATP 1몰 소비되고 포스포플락토키나제 자, PFK1 효소가 관여되어 있다. 자, 이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만들어진 플락토스 162인산이 이와 같이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약자로 G3P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 자, 이렇게 두 분 각각의 물질로 분해가 되었다가 자,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자, 이것이 여기 보시면은 가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이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바뀌어지고 나서 피루보산까지 진행이 된다. 그리고 반응 6에서 보시면은 자, NADH가 생성됩니다. NADH. 그 다음 반응 7에서 ATP가 그리세린 132인산에서 그리세린 3인산으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ATP가 생성됩니다. ATP. 그리고 나서 반응 10번째. 자, 이 이름을 기억을 좀 합시다. 포스포에놀 피루보산 PEP. 포스포에놀 피루보산 PEP 약자로. 자, PEP의 피루보산으로 바뀔 때 피루보산 키나제가 효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ATP 자, 1몰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중요한 자리에 관여되는 효소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ATP 2몰이 소비되고 생성이 2몰 곱하기 2 해서 4몰이 만들어지고 2몰이 소비되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최종적으로 에너지 자, 봅시다. 에너지 계산식을 완성을 한다면은 포도당이 만약에 피루보산 두 분자를 만들고 NADH를 이 두 분자 만들고 ATP 두 분자를 만들어 내었다. 정확히는 ATP는 4몰 ATP에서 2몰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4-2한 결과가 이 ATP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만약에 혐기적 해당 과정에 해당되었다면은 만들어져 나온 NADH를 이 젖산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사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ATP 2몰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자,
자, 혐기적 해당 과정에서는 무엇이 젖산이 만들어지고 호기적 해당 과정에서는 피루보산이 만들어지고 NADH2몰, ATP2몰 만들어진다. 자, 이것이 최종 에너지 이제 결론 에너지 값입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 값만이 아니고 더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